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금강산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게 된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금강산에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냥꾼이 금강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 하지만 호랑이의 밥이 되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금강산 밑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사냥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냥꾼은 한번 겨냥한 짐승은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솜씨가 뛰어났다. 그런데 그도 역시 금강산 깊은 곳까지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때 사냥꾼의 아내는 아기를 베고 있었다. 달이 차서 낳고 보니 잘생긴 남자아이였다. 유복자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활 쏘는 법도 배웠다. 어머니의 엄한 교육 아래 활쏘기 훈련을 거듭한 아이는 어느덧 소년이 되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금강산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펄쩍 뛰었다. 그래도 소년은 한번 정한 결심을 꺾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 결심이 그렇다면 좋다. 내가 동이의 물을 이고 멀리 서 있을 테니 동이를 쏘아 맞춰 보아라. 그 말을 듣고 화살을 쏘려 했지만 만일 잘못해서 어머니를 쏘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끝내 쏘지 못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타일렀다. 그것 봐라. 내 아버지라면 훌륭히 쏘았을 것이다. 그런 솜씨로도 아버지는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어수룩한 솜씨로 감히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 나서다니. 안 된다. 더 절차탕마하도록 하여라. 소년은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에 매진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젊은이가 되었다. 어머니도 마침내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다. 젊은이는 오로지 복수심으로 불타 있었다. 이때 젊은이에게는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다. 아가씨의 이름은 옥단이었는데 젊은이는 그녀에게 맹세했다. 나는 그대와 결혼해서 살고 싶소.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먼저 갚아야 하오. 내가 원수를 갚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겠소. 옥단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어요. 내게 남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겠소. 네, 염려 마세요. 지성으로 모시고 있을게요. 안심한 젊은이는 활을 메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다 보니 밤이 깊어져서 발걸음을 더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젊은이는 그 불빛을 찾아가서 살인문 앞에서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데다 길도 험하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왔다. 방은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시오. 할머니와 마주 앉은 젊은이는 자기가 왜 금강산에 오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렸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딴 마음 먹지 말고 어서 산에서 내려가시오. 공연히 아까운 목숨만 빼앗기게 된다오. 사내대장부가 한번 결심하고 나선 길을 위험하다고 하여 어찌 물러서겠습니까? 저는 이미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찾아 묻어드리지 않으면 저는 사람의 자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젊은이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는 감탄하였지만 계속 만류하였다. 그러나 젊은이의 활솜씨로는 아버지의 복수는커녕 오히려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젊은이는 은근히 화가 끓어올랐으나 꾹 누르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솜씨를 보지도 않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젊은이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젊은이의 솜씨를 너무나도 잘안다오. 결심이 정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복수하러 갈 수 없으니 우리 집에 머물면서 더 훈련을 쌓은 연후에 호랑이 사냥을 나가도록 하시오.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젊은이는 머리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그곳에 머물면서 연습하기로 결심하였다. 다음 날부터 젊은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산삼물을 마시면서 힘도 기르고 활 쏘는 연습도 열심히 했다. 백보 앞에 무울을 매달아 놓고 활 쏘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번 실패했지만 3년이 지난 후에는 백발백중 관역을 명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젊은이를 불러 이렇게 당부하였다. 이젠 떠나도 되겠군요.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요. 금강산 호랑이들은 오래 묵은 탓으로 둔갑을 잘하니 진짜 사람인지 호랑인지를 잘 가려서 활을 쏘아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젊은이는 할머니와 작별하고는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 이틀 걸어서 마침내 금강산 깊숙한 곳에까지 이르렀는데 사방은 적적하고 인가도 없는 깊고 험한 산속이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스님 한 분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여보시오, 젊은이. 나와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가까이 왔다. 젊은이도 적적하던 참이라 함께 걸으면 심심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힐끔 중에 가사 밑을 내려다보니 호랑이 꼬리가 보였다. 이크. 이놈은 호랑이가 둔갑한 놈이구나. 젊은이는 등골이 오싹했다. 용기를 내어 단숨에 불승의 가슴을 향해 활을 쏘았다.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중은 이내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호랑이의 밥이 될 뻔했군. 고개를 넘으니까 산비탈 쪽에서 밭갈이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젊은이가 길을 물었다. 아주머니, 어느 쪽으로 가야 큰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리로 가야지요. 아주머니는 자기가 서 있는 쪽 길을 가르쳐 주었다. 젊은이가 아주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람 얼굴처럼 생겼지만 호랑이의 코수염이 얼굴에 달려 있었다. 젊은이는 또다시 활을 겨누어 쏘았고 아주머니 역시 거꾸러지자 큰 호랑이로 변했다. 젊은이가 작은 고개를 하나 더 넘었다. 그러자 눈앞에 넓은 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젊은이가 부탁했다. 미안하지만 목이 타서 그러니 물 한 모금만 주시겠어요?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내리고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젊은이에게 주었다. 물바가지를 받으면서 젊은이가 여인의 손을 보니 손톱이 길고 털이 나 있었다. 물을 마시는 체 하면서 젊은이는 활을 겨누어 쏘았다. 그러자 잽싸게 활을 피한 여인은 호랑이로 변해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덤벼들었다. 이놈, 너를 잡아먹겠다. 너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원수다. 젊은이는 재빨리 다시 활을 쏘았다. 호랑이는 젊은이를 거의 덮치려고 했으나 활에 맞아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젊은이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 계속 앞으로 걸어서 젊은이는 고개 하나를 또 넘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산과 같은 것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산이 아니라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젊은이는 재빨리 활을 겨누어 쏘아댔다.
그러나 화살은 호랑이의 가죽을 뚫지 못했다. 호랑이는 젊은이를 보자 곧 입을 크게 벌려 냉큼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몸이 너무 작아서 호랑이가 미쳐 씹어먹을 겨를도 없이 젊은이는 뱃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젊은이가 쾅하고 바닥에 떨어져 보니 호랑이 뱃속은 너무나 넓어서 마치 골짜기 같았다. 젊은이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활 하나를 발견했다. 주워서 깨끗이 닦고 보니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활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놈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젊은이는 치가 떨렸다. 젊은이는 호랑이 뱃속에 여기저기를 헤매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자 여자의 가느다란 신음이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상처를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앓고 있었다. 젊은이는 달려가서 처녀를 도와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그러자 처녀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나라 임금님의 딸인데 군사들과 사냥을 나왔다가 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만 운이 좋아 이렇게 목숨만은 부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모두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젊은이는 공주를 달랬다. 공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힘을 합쳐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합시다. 저에게 칼이 있으니 이 칼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호랑이 뱃속을 도려내 봅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힘을 합해 호랑이 배 안의 내장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배고하였다.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것들도 도려내고 울뚝불뚝 튀어나온 것들도 베어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도려내자 아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는 대굴대굴 뒹굴면서 달렸다. 또 눈앞에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삼켜버리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둘은 계속해서 칼질하였다. 산을 몇 개나 넘으며 뒹굴던 호랑이도 이제는 지쳤는지 축 늘어졌다. 둘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백가죽을 가르고 밖으로 나와 보니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이 죽어 넘어져 있고 산더미만한 호랑이도 죽어 있었다. 공주와 젊은이는 사람 사는 동네로 갔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죽은 호랑이를 끌어오게 하였다. 나라에서는 공주가 살아 돌아온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님은 젊은이를 사위 삼고자 했다. 사랑하는 공주가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이는 사양했다. 소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소인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은 다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쉬웠지만 임금님은 젊은이를 놓아주었다. 그 대신에 많은 보물과 땅을 하사하였다. 젊은이는 우선 금강산에서 자기에게 무술을 가르쳐준 할머니를 찾아 많은 재물을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옥단이와 혼인하고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논밭을 갈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